안녕하십니까. 임철순TV의 임철순입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을 단순화해달라는 필요에 따라서 그동안 방송했던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의 몰락 이유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거의 거덜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빈곤율은 90%에 달합니다.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은 137만 %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외 탈출자는 340만 명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석유 매장률이 1위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해서 세계와는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959년부터 민중연합주의 경제정책을 선택해서 친노동자 위주로 임금 보장과 국가재정 지출로 인한 공공사업 등을 확장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1998년 차베스는 석유 가격 인상과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것을 표로 바꾸는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를 압박하였기 때문에 석유 이외의 다른 산업은 육성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차베스 이전부터 민중과 연합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에 와서 그 정점을 찍으면서 사업 분야의 상당수를 공공 분야화하고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예산 밖으로 남발하였습니다. 버는 돈이 없는데 쓰는 것만 많다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석유가 비싸게 팔렸을 때는 그런대로 버티는가 싶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베네수엘라의 끝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개발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베네수엘라는 최빈국으로 추락하는 상태로까지 내밀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세 번째 이유는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반미와 같은 세계와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순리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을 갖습니다. 경제도 순리에 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의 순리라는 것은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것을 과도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장 체제를 무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원하는 세계 질서로의 동참은 더 큰 위기를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번 복지의 맛을 보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 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축소하거나 아예 끊어버린다면 못 견디고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화폐를 찍어내서 2018년 인플레이션이 무려 137만 %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휴지도 제대로 못 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 1, 2위 경제 성장률이었고 5% 이상의 고성장률을 기록한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의 현황을 보면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1980년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밖에 안 되었던 건실했던 나라가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200% 가까이 치솟았고 세 차례의 금융 구제를 받아들였고 한때 연금이 소득의 95%까지 주던 나라라고 사람들에게 언급되었던 그리스는 이제 70% 연금 삭감과 계속되는 긴축 경영 속에서 국민들은 다시금 확대 재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베네수엘라보다 한국과 더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성장 등 모든 면에서 건실했던 그리스는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드레아스 파판드레우라는 사람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줘라는 그의 지시 속에 각종 포퓰리즘과 무상의료, 무상진료, 오전 9시까지 모든 대중교통 지원과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재까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국민들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았고 그의 인기는 정말 높았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당은 그리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경제 구석구석을 망쳐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금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던 임금 대비 95%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의 모토로 공무원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여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노동자 정책을 받아들여서 해고를 어렵게 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기업들은 해외로 가거나 산업의 다양성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민간적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공무원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정부의 규모를 확장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스는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서 공무원 천국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구 4명당 1명이 공무원이라고 말도 합니다. 개인이 내는 월세까지도 국가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스가 꿈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판드레우 전 정권 50년간 세계 1, 2위 경제성장국이었던 그리스는 그가 집권한 이후 8년간 평균 1.5% 성장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에서도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를 받고 싶어도 간단한 진료조차 몇 날을 기다리기가 일쑤였고 수술이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돼서 그리스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2010년부터 2015년 세 차례의 IMF와 EU 등에 의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약 342조 규모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 GDP 대비 국가부채, 마이너스 성장 지속 등 모든 여건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영국의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까지 올랐던 나라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탈리아의 GDP는 세계 8위이지만 10년 동안 GDP 성장률 0%를 기록하며 지독한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공식 실업률은 11%에서 12% 정도이지만 고용률은 50%대로 실업률이 20%를 넘는 스페인보다도 낮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OECD 대비 꼴찌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을 구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이고 비경제활동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막대한 국가부채로 명목 GDP의 3.7%, 총 세수의 14%가량을 국가비제 이자만을 갚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몰락 이유를 중소기업 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포퓰리즘과 무리한 사회복지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근 경제 사정을 보면 계속되는 저성장과 함께 올해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부패와 남북 간의 경제 격차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한 요소는 재정 부채입니다. 이탈리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15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그리스에 이어서 유로존 내 두 번째로 부채 비율이 높은 비율입니다. 이유는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책이 위기를 키운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심각한 내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해 6월 집권한 신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더 많은 사회보장 수당을 제공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EU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서 경제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경제가 몰락하고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최고조에 달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1960년부터 표를 위하여 획기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한번 맛본 복지는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한 복지 재정을 편 나라들은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금 비중이 유럽 국가 중에서 3위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복지 지출의 비중도 50%가 넘을 정도로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70년대 노동운동이 최고조로 달하여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노동시장법을 만들어서 고용에 대한 경직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 소규모의 기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세계적인 상황도 이탈리아에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물량을 앞세워서 밀어붙이는 데 반해서 이탈리아는 노동 경직성 때문에 기업 규모가 영세하였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제 몰락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세계화에 맞는 기업 경쟁력을 갖지 못하였고 무리한 복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늘어나서 경제는 침체되고 청년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